신해 혁명으로 새로 들어선 중화민국 정부는 한인 자치에 우호적이었다. 지방정부 청사에 간민회 사무실도 내주었다. 제 할아버님이 이제 간민회를 만들었을 적에 여 사무실에서 모든 행정과 만남과 이루어진 그 유일한 청주대 건물입니다. 네. 간민회는 한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입적운동을 벌였다. 중국법의 보호 아래 권리를 지키고 일제의 통제를 막기 위해서였다. 간민회는 한인들의 교육과 계몽, 재산 증식에 앞장서는 동시에 반일 민족 활동을 전개했다. 간민회가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이 뭐냐 하면은 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호구 조사. 그건 인구 조사이죠. 인구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인 스스로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 입장에선 자신들의 통치를 방해하는 간민회가 눈엣가시였다. 일제는 간민회를 불령선인, 즉 불온한 사상을 가진 조선인 단체라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했다. 불령선인의 두목으로 지목된 회장 김약연은 일제 집요한 감시 대상이 됐다. 기독교계 한인들이 대거 참여한 간민회는 3.1운동 이후 간도 국민회로 흡수돼 본격적인 항일운동을 벌였다. 간도 독립운동, 그 중심에 김약연과 명동촌이 있었다. 간도 국민회가 있었던 그 본부에는 지금도 가보면은 교회 건물이 지금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간도 국민은 기독교를 터대로 했고, 기독교를 터대로 했다는 점에서 그 명동촌에 있던 주민들, 그리고 간민회를 이끌었던 김약연과 같은 그런 분들의 어떤 그 기독교적 흐름이 기본적으로 간도 국민회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거도 사실은 그러한 연계 관계에서 이루어지죠. 안중근 의거가 안중근 개인의 어떤 독립 항쟁이 아니라 실은 이런 조직적인 지원의 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민족의식이 유달리 강했던 명동촌의 명성은 만주와 연해주는 물론 국내 애국지사들 사이에도 자자했다. 명동촌을 찾은 독립투사 중에 안중근도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절치부심하며 사격 연습을 했다. 명동촌을 거쳐간 반일 지사들의 활동은 명동촌 아이들에게 항일 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다. 독립의 뜻을 둔 청년들은 군사훈련을 자청하며 산으로 들어갔다. 요 제 넘어서 저쪽에 있어요. 저쪽 꼭대기에. 명동촌에서 동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러시아 접경지역 왕청현 라자구. 저 바위에 저 동굴 보이죠, 저거? 지금. 네. 산 위 천연동굴에 독립군의 흔적이 있다고 했다. 아직 국내에 제대로 소개된 바 없는 유적이다. 이 바위 굴릅니다. 조심하시오. 조심하세요. 길은 가팔랐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이 바위산에서 독립군은 무엇을 했던 것일까? 어디에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아주 가파릅니다, 이게. 으이씨. 자, 도착했습니다. 100m쯤 올랐을까? 산 위엔 꽤 넓은 동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기 태극기하고 이름이 있고. 그것은 분명 태극기였다. 동굴 입구 바위벽에 태극 문양과 사괴가 선명하다. 그 위에는 대한독립이란 글자와 독립군으로 추정되는 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대체 이 외진 동굴에 태극기를 새긴 이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은 언제 어떻게 이곳에 온 걸까? 제가 볼 때는 아마 1910년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태극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모양 말하자면 그 태극 양괴라든지 사괴,
이 모양을 볼 때 아마 그 앞에 있었던 무관학교 학생들이나 교관들 아니면 그 학교를 이끌었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태평구라는 그곳이가 10년대에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좀 이름 있는 무관 독립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학교가 사실은 북간도 지역에서는 첫 무관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동굴에서 차로 15분쯤 떨어진 언덕엔 지명에 따라 태평촌 혹은 라자구 무관학교로 불린 학교가 있었다. 라자구 무관학교는 이동희를 비롯한 신민회 회원들이 세운 독립군 사관학교다. 네, 한데 이야기 되면 그 학교의 교장은 이제 이동희가 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영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영, 남공선, 이분들은 다 이제 창동학교, 와령동학교 여기 교원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장동, 정동, 명동학교 등 이른바 항일민족학교에서 온 청년들이었다. 쟁쟁한 항일지사를 선생으로 모시고 200~300명의 청년들이 군사훈련을 받았다. 흔적이라는 게 그때 비슬나무 한 대 한 그루 있고, 그 다음에 이 학교 교사를 짓던 기초돌이 이게 다 지금 밭을 읽으면서 여기다 싹 모아놨다. 이 돌들. 라자구 무관학교는 개교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일제의 탄압과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해산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배출한 학생들은 독립군 핵심 세력으로 성장했다. 명동촌 바로 저 언덕 너머의 명동촌이다. 만주 일대에서 활약한 수많은 항일 투사들의 고향 명동촌. 100여 년 전 이 마을 주민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그때 지은 집들이 아직 마을에 남아있다. 그 이제 저 용마루 기와가 있고 여기 이제 그 추녀마루 내리는데 끝에 가서 굉장히 기어를 많이 싸서 이게 곡선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북쪽 이 남한에서 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다르고요. 저기 보면은 북쪽에서는 이쪽에서는 굉장히 저런 기어 쌓는 방식이 아주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명동촌에 남아있는 한옥들은 전형적인 북방식 구조를 띠고 있다. 여기 부엌이고 추위를 막기 위해 거실과 주방을 함께 배치한 정죽간. 거실로 볼 수 있고 저 안쪽에 이제 방이. 겨울에 가축들이 얼지 않게 외양간을 집 안으로 들여놓은 것도 북방식 한옥의 특징이다. 이게 마국간이에요. 여기 지금 우삭간, 소염을 주는 통이 여기 있고. 그런데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이 건축 전문가의 눈에 띄었다. 태극기와 십자가가 선명한